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국사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 쓰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감상문을 쓴 거를 우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먼저 발표를 할 텐데 그럼 서로 독서감상문을 듣고 민준이가 심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로 독서감상을 읽으니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다. 뭐 이런 점이 좀 내 생각은 달랐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도 좋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독서감상문을 뭐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냥 그대로 발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나서 이제 오늘 앞으로 독서감상문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로의 독서감상문 자 보여? 네, 서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세 개의 구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역사의 시작, 두 번째는 새나라가 서다, 세 번째는 한강의 마지막 주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시작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법이 존재했는지, 점점 지혜가 생겨나서 우리 조상들이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파트고요. 그 조개로 장신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옛날에도 사람들이 꾸미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새나라가 서다인데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자 세 나라의 시작점과 문명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는 파트입니다. 신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린 무용적 벽화가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한강의 마지막 주인인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무너진 백제를 바라보는 고구려의 시선 등 신라가 이기는 거에 대한 그런 상황 이런 거에 대해 알 수 있는 파트고 자신의 땅보다 더 큰 고구려까지 정복한 신라가 대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민준이 네. 자 서로의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형광펜으로 잘 보이게 해서 더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세히 쓴 거 같아서 잘 쓴 거 같아. 자 지금 서로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러한 독서감상문의 방식은 일단은 책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방식. 책 내용이 뭔지 1번, 2번, 3번 해갖고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방식에다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자신의 소감, 흥미로웠고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다, 인상적이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다, 대단했다. 지금 쌤님이 요 밑줄 친 부분. 요거가 뭐 서로의 이 감상이야, 감상. 밑줄 안 음, 친 나머지 부분은 책 내용이. 그래서 이제 서로가 쓰고 있는 독서 감상문의 형식은 어쨌든 책의 큰 줄기를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아, 간단한 소감을 작성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서로는 독서 감상문을 썼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 종종 많아. 이런 식으로 독서 감상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근데 이렇게 쓰는 독서 감상문 외에 또 어떻게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이따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준이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역시 서로가 이번에는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 음, 제대로 한국사 책의 목차에는 우리 역사의 시작, 새나라가 서다, 한강의 마지막 주인 등이 있다. 첫 번째 우리 역사의 시작에는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로 동굴에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나와 있고 뗀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등이 나와 있다. 또 고조선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두 번째 새 나라가 서다에서는 철기, 삼국시대 등이 나와 있고 마지막 한강의 마지막 주인에서는 새나라의 전성기, 통일신라 등이 나와 있다. 서로.
네? 민준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평? 음, 뭔가 되게 글을, 전체 글을 짧게 요약해서 사람이 볼 수 쉽게 만든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여러 가지의 그 구체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파트별로 잘 알려준 것 같아서 그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자, 민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와의 공통점은 뭐야? 요약. 세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축약하고 있는 점들은 민준이나 서로나 공통점이다는 얘기. 차이점은 전 감상을 안 썼어요. 서로의 글에는 인상적이었다, 뭐 알 수 있었다, 뭐 뭐였다, 대단하다, 라는 식으로 간단한 소감이 있었는데 지금 민준이 거에는 간단한 소감도 하나도 없는 그런 그래서 책 이야기만을 쓰고 있는 그런 글을 썼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우리 서로하고 민준이가 수쌤하고 이제 글쓰기 시간을 하는데 수쌤님이 서로하고 민준이를 처음 글을 본 느낌은 둘 다 아주 정상이다. 어? 왜? 다행이야? 네, 서로야, 수쌤이 아주 정상이라고 그래서 어때? 기뻐 아니면 기분 나빠? 기뻐요. 기뻐 서로는. 민준이는 저 기뻐요. 기뻐. 다행이야. 자, 쌤이 여러분 보고 정상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 게 정상이고 아,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뭐 했다는 거야? 못했다. 독서 감상문을 그러니까 물론 뭐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독서 감상문이 독서 감상문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독서 감상문 이렇게 쓴다고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독서 감상문 그냥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용도 쓰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쌤 생각에 여러분 지금 몇 학년 돼? 6학년이요. 6학년 되면 온고지 한 6장 정도를 기본으로 써야 돼. 온고지 6장 정도면 1200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 뭐 대회에 나간다. 그럼 온고지 한 10장. 한 2000자 정도를 기본으로 2000자 정도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런 뭐꼭 양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양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독서 감상문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사람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이 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지? 잠깐만. 유진이 걸로. 자, 독서 감상문. 우리 서로는 독후감이라고 썼어. 독후감이라는 말이 독서 후에 쓰는 감상문. 이게 독후감. 독서 후에 쓰는 감상문. 독후감. 그래서 독후감이나 뭐나 독서 감상. 뭐하다? 똑같. 같은 말이다. 그런데 독후감, 독서 감상 말고 여러분이 뭐 하냐면 독서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독서 기록. 독서 기록은 말 그대로 독서한 내용을 뭐 한 거? 기록. 한 거. 차이는 독서 감상문은 요 감상문, 감상에 초점을 맞춰. 근데 독서 기록은 독서한 내용에 기록. 초점을 맞춰. 어, 그래서 독서 감상문은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라는 거는 민준이나 서로가 각각 서로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 다를 있어. 수 있다. 민준이의 마음, 서로의 마음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그에 반면에 독서 기록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야. 민준이가 쓰나 서로가 쓰나 제대로 같은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면 거의 같아. 그래서 사실은 민준이가 쓴 거는 독서 감상문보다는 뭐에 더 가깝다? 독, 기록. 기록에 더 가깝다. 또 여러분이 쓰다 보면 서평이라는 게 서평. 서평은 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그래서 이 책에 대해 쓰는데 이거는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써. 그래서 감상하고는 조금 달라. 감상은 느낌이고 서정적이고 정서적인 거야. 근데 비판적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야. 좋다 나쁘다.
근데 사실 독서 감상문에도 비판적 평가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 또 서평에도 감상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 다만 퍼센티지의 문제. 독서 감상문은 비판적 평가보다는 감상이 주를 이뤄. 서평은 감상보다는 비판적 평가가 더 주를 이뤄. 이해가? 네. 네. 독서 기록에도 감상도 들어갈 수 있고 평가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독서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주를 이뤄. 더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근데 우리는 지금 독서 기록이나 서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뭘 쓰려고 그런다? 독서 독서 감상. 그래서 감상문. 독서 기록은 우리가 다른 말로 독서록 쓴다. 독서록. 아, 독서록 쓴다. 독서 기록이 독서록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느낌, 어떤 그런 차이들, 범주의 차이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럼 독서 감상문은 뭐냐? 그러니까 독서 책을 읽고 나서 책에 대한 자신의 뭐 감상. 감상을 쓴 글. 이게 바로 독서 감상문. 그래서 꼭 책에 대해 그냥 감상을 쓸 수 있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을 쓸 수 있어. 생활문. 그건 독서 감상문이 안 해.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감상문 쓸 수 있어. 그 영화 감상문이야. 음악을 듣고 음악 감상문 쓸 수 있어. 미술관에 다녀와서 미술 작품을 보고 감상문 쓸 수 있어.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안 한다고? 독서 감상문이 안 독서 한다고? 감상. 독서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독서 감상문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근데 책에 대한 이야기만 쓰면 아까 말했듯이 독서 기록이라고. 독서 기록장이라고. 독서록이라고. 거기에 뭐가 들어야 된다? 감상. 감상이다, 감상. 근데 이 감상이 우리 아까 선호가 쓴 것처럼 재밌었다, 감동적이었다, 슬펐다, 뭐 아름다웠다, 이러한 단순한 감상, 단순한 소감, 느낌, 이런 걸 쓸 수도 있어. 응? 근데 요거는 이제 뭐야? 수준 낮은, 수준 낮은 독서 감상문. 요 독서 감상문이 이 문이라는 게 글이야, 글. 이 문이 글이야, 글. 완성된 글이야. 문은 완성된 글. 근데 그 독서 감상문을 왜 쓰냐? 자, 물론 독서 감상문 여러분들이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 쓰는 이유는 뭐야? 음, 민준아, 소리야, 너네가 독서 감상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 너네 이번에 독서 감상문 왜 썼어? 선생님이 시키죠. 선생님이 시켜서 썼지. 아, 너네 쓰라고 했어, 사실은. 음, 원래, 원래 독서 감상문은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독서 감상문의 거의 대부분은 다 뭐해서? 쓰라고 해서 쓰거든. 참 슬픈 일이야.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라고 안 하면 독서 감상문 쓸 일이 없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원래, 순수한 의미에서의 독서 감상문은 왜 쓰느냐? 두 가지요, 두 가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내 끌어오르는 감정, 내 그 감상의 어떤 그런 느낌을 잘 뭐하고 싶어서? 기록? 저장해 두고 싶어서. 아, 저, 이렇게 두고 싶어서. 그 느낌, 그 강렬한 느낌을 내가 꽉 붙잡아 두고 싶어서. 그래서 감상문을 쓰는 거야. 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고 어떤 마음이 막 느꼈는데 그 느낌을 시간이 지나면 딱 사라져버려. 근데 독서 감상문으로 딱 붙잡아 놓으면 그 독서 감상문을 읽으면 그때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야. 또는 독서 감상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책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 그 독서 감상문이라고 쓰는 행위 그 자체가 책을 더 잘 읽는 또 하나의 독서 행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아,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준이하고 서로가 살면서 야 내가 정말 이 책을 읽고 내가 뭔가 뭐 느끼는 게 있어갖고
내가 이걸 쓰고 싶다. 라는 그런 책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사실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그 책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독서 감상문을 쓰는 또 다른 이유 뭘까? 음, 자랑질하려고. 네? 자랑질하려고. 아, 뭐야? 민준아. 왜 자랑질하냐? 야. 자랑질한다는 게 뭔 말이야? 보여준다, 읽었다는 거를. 즐겁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자랑질일 수도 있고,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나눠주려. 음, 나의 이 감동과 이 기쁨을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뭐 하고 싶어? 나누고 싶어. 나는, 그 안에는 뭐, 나 이런 책 읽었다. 라는 어떤 그런 자랑질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거야. 그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책들. 그런데 예를 들면 사과를 먹고 안 깨물었을 때 맛있다. 이 얘기는 뭐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뭐 어떤 사과를 보고 이 사과 되게 예쁘다. 이런 건 뭐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니. 그런 얘기는 굳이 뭐야? 나누지 할 않아도 필요가 없. 별 가치가 없다는 거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민준이가 어떤 글을 쓴다. 라고 했을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읽는 거잖아. 그럴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었을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들이 시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 선생님 지금 서로하고 민준이를 위해서 수업을 하잖아. 심지어 돈까지 받아가면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음,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시간도 투자를 하는 거고, 여러분 부모님의 돈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양심이 있으려면 선생님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지.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민준이나 서로도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독서관을 잘 쓰면 돼. 잘 쓰는 게 중요해. 이딴 얘기 나오고 끝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쓴 글이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글을 그러려면 여러분의 독서 감상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독서 감상 있는 사람들이 커다랗게 종류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하나, 그 책을 본 사람. 또 하나, 그 책을 안, 안 본 사람. 아까 그 책을 안 본 사람 입장에서는 민준이나 서로의 그 의미, 왜? 그 책을 안 봤는데 민준이나 서로가 이 책은 이러이러한 책이에요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 책 속의 글 얘기도 하고, 독서 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 근데 만약 민준이와 서로의 독서 감상이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민준이나 서로의 글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음, 예, 이미 그 사람들 다 이미 뭐하고 있는 읽었어. 알고 있어. 근데 독서 감상문이 책을 읽은 사람에도 의미가 있으려면 책을 읽은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민준이의 시각, 서로의 관점이 담겨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만은 알 수 없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이런 시각도 있어?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독서 감상문이 좋은 독서 감상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독서 감상문 이렇게 쓰세요라고 뭐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있어. 근데 음, 선생님이 알기에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독서 감상문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단 음,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1번 뭐가 있어야 된다? 주제.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독서 감상문이라서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어야 돼. 주제란 그 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쓰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는 분에서 그 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우리가 주제라고 주제.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뭘 알려주고 싶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그걸 보고 우리가 주제라고 그래. 근데 주제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늘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주제와 교훈은 같지가 않고 주제와 교훈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주제 안에 교훈이 포함돼. 즉 이게 주제가 이게 넓어. 큰 원이야. 그 주제 중에 일부가 뭐가 있을 수 있어? 교훈, 교훈이 있을 수가 있어. 어? 교훈이 아니어도 뭐가 가능하다? 주제, 주제가 가능하다. 즉 교훈은 뭐 여러분들이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말자, 뭐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자, 공부를 열심히 하자, 도둑질하지 말자, 어? 이런 건 다 뭐라고? 교훈, 교훈이라고. 그럼 꼭 내 글 안에서 어떤 그런 교훈을 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독서감상문의 주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도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야 계약이 며칠 안 남았어. 그게 불안해. 어, 계약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아쉽고 불안하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주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아니면 계약을 앞두고 친구들 만날 생각에 내 마음이 설렌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주제, 주제가 될 수 있다. 오늘 뭐야 며칠 추웠었는데 오늘 날이 좀 풀렸어. 그래서 오늘 날이 너무 오늘 날이 너무 기분이 좋다. 어? 좀 따스해진 온도가 나를 기쁘게 한다. 날 기분 좋게 한다. 주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음, 여러분이 그냥 전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게 다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제대로 한국사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은 뭐를 얘기하고 싶냐는 얘기, 서양 사람들. 뭐를 말하고 싶냐는 얘기.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하는 게 첫 번째 독서감상문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잘 정해야지만이 독서감상문을 제대로 잘 쓸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 주제가 정하는 방법이 다시 두 가지다. 하나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도중에 책을 읽는 도중에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드는 생각이 있어. 응? 그 생각 하나하나가 뭐가 될 수 있다? 주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덮어놓고 뭐 쓰지? 이 책 읽고 뭐 써야 되지? 라고 여러분이 뒤에 뭐 할 수 있어? 따로 고민해서 주제를 생각해낼 수 있어. 둘 다 가능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메모를 중간중간 해놓고 기억을 잘 해뒀다가 그것들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서 쓰는 게 일단 주제를 잘 정하는 방법. 다시 그 주제가 책 전체에 걸친 뭐 꼭 책 전체가 책 전부일 필요는 없어. 책의 여러 부분에 걸친 어? 뭐 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큼직한 주제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소한 책의 그냥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 주제인데 그거에 여러분이 꽂혀가지고 그거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독서감상문 안에 원래는 사실은 하나의 글 안에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게 좋은 글이에요. 음, 원래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의 글 안에 여러 개의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여러 개의 주제가 진짜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이지만 한 개인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주제가 서론의 가족이야. 그럼 서론의 가족이면 서론의 가족이라는 거면 몇 개야? 한 개, 한 개잖아. 사실 서론의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또 서로 동생, 서로 아빠, 서로 엄마, 뭐 서로 할아버지, 서로 할머니. 그럼 그 안에 몇 개 있을 수 있는 거야?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6개를 뭐 해서 묶어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를 어떻게 정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독서감상문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주제를 잘 정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주제와 관련된 책 이야기. 다 필수야. 여러분들이 지금 책 이야기를 잘 썼어. 근데 여러분들 글에는 주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쓴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독서 감상문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략하게 써줘라라는 방식. 가능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와 주제와 뭐 된 부분만 관련. 관련된 부분만을 뽑아서 쓰는 방법도 있다. 다 쓰는 게 아니야. 성격에 다 쓰는 게 아니야. 즉 여러분들이 그 마네킹 알지? 네. 마네킹 보면 백화점에 이렇게 마네킹 서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네킹이 다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음, 응? 뭐 옷도 있어, 뭐 상의 하의 다 입혀놓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스타킹 가게의 마네킹 보면은 다리만 써, 다리만. 아, 맞아요. 스타킹 시켜놓고 양말 시켜놓고 다리만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그 구속점 반지 가게 이런 데면 손목 이렇게 돼서 손만 이렇게 해갖고 반지만 해놓은 그런 마네킹 가게도 있어. 네. 또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이 있는 거 이것만 크게 아, 맞아요. 그것만 이렇게 있어. 마네킹 중에 그 부분만 있어. 여러분이 미장원 가면 요 상반신 해갖고 머리 이렇게 음, 부분만 있어. 왜? 자기들에게 뭐 한 것만? 필요한 거. 필요한 것.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부각시켜서 쓰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뭐 한다? 달라진다는. 어쨌든 이 책 이야기는 꼭 들어가야 돼. 왜? 독서감상문이니까. 이 책 이야기가 없으면 독서감상문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 그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을 써야 된다. 어? 그냥 아까 쌤님이 그 서로가 썼던 그 부분 알 수 있었다, 대단했다 라고 하는 건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야. 그냥 순간순간의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 정도는 누구나 뭐 할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느낌. 그래서 서로 글을 읽으면서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해. 감탄 안 해. 서로 글을 읽으면서 감탄하려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응? 내가 알지 못한 그런 내용이 써 있을 때, 야,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야, 이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네. 이러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 그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 한 권 쓰려면 짧게는 몇 달부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 그 책을 쓴단 말이야. 그 사이에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참고해 쓴단 말이야. 어?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안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걸 다 봐야 돼. 근데 그런 노력을 여러분이 뭐 한 거야?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그 책 한 권 두 시간 동안 읽으면, 그 사람이 수십 시간에 걸쳐서 들인 노력을 여러분은 그냥 단 두 시간에 끝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그 책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책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의 글이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싫어해. 생각이 귀찮고 힘들어해. 근데 그걸 서로하고 민준이가 대신 막 깊이 있게 고민해 주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서로 그 민준이가 깊이 있게 고민해서 그 결과를 딱 글로 써주면 그것만 읽으면 서로하고 민준이만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 서로와 민준이의 그 깊이 있는 고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손쉽게 그냥 얻어먹잖아. 그래서 음, 민준이 글에 대해서 감탄하고 고마워하는 거라는 얘기야. 근데 서로하고 민준이가 너네들도 고민을 안 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글에 특별히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와 주제에 관련된 책 이야기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 이 세 가지가 글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 독서 감상문에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여러분의 글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 경험,
생생한 경험, 에피소드 이런 거를 넣어주면 또 이게 그럼 민준이 말은 그 서로만의 글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더 생생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없는 경우는 못 쓰지. 근데 혹시나 그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 에피소드가 있어. 그럼 그걸 갖다가 풀어놓는 거지. 어,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야. 또 주제에 대한 객관 이야기, 배경지식 또는 검색을 통해서 검색과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영화, 다른 책, 뭐 다른 뭐 역사적 사실 이런 걸 갖다가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그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갖다 끌어다 쓰면 좋고.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책을 많이 읽어야 아는 게 많아야 이게 가능했어. 근데 요즘에는 책 많이 안 읽어도 아는 거 없어도 뭐 해보면 돼? 검색. 검색해 찾아보면 돼. 조사해보면 돼. 그래서 이 오보원이 옛날에 비해서 되게 편해져. 근데 다른 사람들이 검색과 조사를 안 해. 귀찮아서.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검색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요. 선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좋은 거지. 편한 거지. 어?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근데 서로하고 민준이가 막 열심히 그 여행지에서 검색해가지고 야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데가 좋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뭐 편하지. 편해. 다 조사하고 찾아야 되는데 어? 너네가 그 일을 다 해줬으니 얼마나 좋아. 독서하면 뭐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너네가 그렇게 남들을 대신해서 뭔가 노력을 기울인 거야. 그 노력에 대한 감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기울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얻어갈 게 없는 그런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쌤이 말했던 요 5가지가 독후감상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중에 1, 2, 3번은 필수고 4, 5번은 선택이고 플러스 알파 더 좋게 쓰는 어떤 그런 현재부터 여러분들이 주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주제에 관련 책 이야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세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직접적인 경험, 가까운 이야기, 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뭐 금방 했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선생님 지금 얘기했지만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100% 전달되느냐? 그것도 잘 모르지.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알았는데 또 여러분이 또 이해한 건 또 전혀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요거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 연습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당연히 뭐부터? 주제부터. 주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 혹시 책? 제대로 한국사? 네. 아, 다행이야. 그래서 제대로 한국사 책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내가 이 책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만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그냥 쭉 써보겠습니다. 많이 쓰면 좋아. 지금은. 쓰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주제 된다, 뭐 범위가 넓은 주제 된다 그런 거 조건 하나도 안 걸고 그냥 주제가 될 법한 얘기들은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자꾸 이렇게 발굴해보는 어떤 그런 연습들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래 제대로 된 한국사라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이런 얘기 그게 의문일 수도 있고 뭐 감탄일 수도 있고 뭐 부러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난 이걸 읽으면서 난 이런 걸 느꼈어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의 여러 그 챕터에 해당되는 것, 큰 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것도 괜찮고 작은 것도 괜찮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1번, 2번, 3번, 4번에서 주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써보는데 중요한 건 누구의 이야기라고? 서로의 얘기고 민준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서로가 그 책에 관해서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민준이가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거를 1번, 2번, 3번, 4번에서 쌤이 지금 시간을 뭐 한 7분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그 리스트를 적어보는데 어,
그 채팅창에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채팅창에 쓰던가 아니면 아까 민준이 아까 그 뭐지? 한글 문서에 써갖고 뭐 이렇게 보내주던가 어쨌든, 뭐 일단 채팅창에 보내져 있다. 서로 채팅창에 보낼 수 있지? 네. 그래, 그래. 한 7분 후에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네. 뭐, 이게 배우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이해한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따 7분 후에 뭐 10가지 쓰건, 뭐, 몇 가지 쓰건 쓴 거 발표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알려줄 거니까.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채팅창으로 보내줄래? 서로는 네 가지. 그 다음에 민준이는 약간 이상하게 쓴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내. 이렇게 쓰는. 근데 이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일단 보내봐. 걱정하지 말고. 분해인 했어. 자, 민준이는 5가지. 일단은 개수는 민준이가 이겼어. 서로 분하지? 네. 자, 과연 선생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 말 따로 여러분 생각 따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발전, 음, 신분에 따른 다른 삶, 음. 삼국의 문명과 유물, 삼국의 전성기. 어, 서로가 지금 이거를 주제라고 했는데, 자, 여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발전이라는 게 서로 이야기야?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발전인 책 이야기야? 특이하기죠. 서로 이야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조상들의 지혜와 발전에 관해서 서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이 책을 봤더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나와. 우리 조상들의 발전하는 모습이 나와. 그래서 뭐? 그래서 서로가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음, 그걸 보고 네가 뭘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고, 서로야. 아, 지혜, 뭘 해야 되냐. 뭐라고? 그 뭔가 그 어려운 상황, 그 어, 자연적으로만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 발전을 했다는 게 신기하다. 그렇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발전이 신기하다. 그러면 여기서 네가 뭐하다? 신기하다 이게 또 네 얘기라고.
그러면 서로는 이 책을 읽고, 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지혜를 발휘해서 발전을 시키다니, 그 우리 조상들이 참 정말 신기해.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게 그러면 이러면 뭐가 된다고? 주제가 된다고. 이해가 가? 네, 자, 이것도 신분에 따른 삶. 서로 얘기야, 책 이야기야? 책 이야기. 책에 신분에 따른 삶이 나와. 그냥 이게 책 이야기야. 그래서 이 신분에 따른 삶을 보고 서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고. 뭘 얘기하고 싶었어, 서로. 그 신분에 따른 삶을 보고 그 어, 신분 계층이 되게 중요했다. 그거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신분에 따른 삶을 보고. 그러니까 그 어, 신분에 따라 어, 그 계층이 어, 정해지고 그 응, 삶이 그 신분에 따라 달랐다는 게 응. 요즘 시대하고 다르다. 그 달라서 뭐? 그 달라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래서. 음, 야, 서로하고 민준이가 다르다는 건 그냥 사실이잖아. 근데 그 네. 서로하고 민준이가 다른 걸 보고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겠냐는 얘기야. 야, 서로하고 민준이가 달라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서로하고 민준이가 다르다니 너무 안타깝다. 그게 내 얘기잖아. 어, 그럼 신분에 따라 그 계층이 달랐어. 그래서 그걸 보고 뭘 얘기하고 싶냐고, 서로. 그래서 뭐, 음, 그 뭐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뭐였겠다? 힘들었겠다.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 너가 이게 정리해보면,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뭐, 신분에 따라, 다른 삶이어서, 어? 신분 낮은 사람들이 뭐였겠다? 힘들, 힘들었겠다. 아니면, 신분 낮은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분 낮은 사람들이 너무 뭐하다? 불쌍하다. 또 네 얘기가 되겠지. 응? 아니면 신분에 따른 삶에서 이렇게 신분에 따라 다른 삶을 살다니 그거는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니면 요즘과 달리 옛날에 신분에 따라 다른 삶이었는데 내가 나라면 높은 신분에서 태어나서 잘 살았을 텐데 신분이 있었던 그 옛날 삶이 난 부럽다. 또 네 얘기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누구의 이야기? 서로의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야. 삼국의 문명과 유물. 뭐 어떻게 바꿔야 돼? 주제로 바꾸면. 그 뭐지? 그 옛날에 응, 그 기계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응, 그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응. 많은 문명과 유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하다. 그렇지. 이러면 이게 뭐야? 서로의 이야기잖아. 대단하다. 또 이거는 그, 그 어떤 왕을 통해서 그 백제하고 신라하고 고구려가 각각 맞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그 전성기를 이끈 왕이 되게 자랑스럽다. 그렇지. 전성기를 이끈 왕들이 자랑스럽다. 요게 서로의 이야기죠. 전성기를 이끈 자랑스러운 왕들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하고 다른 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 자랑스러운 왕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서로가 아까 했던 것들은 주제가 아니었어. 근데 그 선생님이 뭘로 바꿔준 거야? 주제로 바꿔준 거야. 주제. 즉 서로가 이 책을 읽고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그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바로 주제가 된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자, 민준이 걸 읽어보겠습니다. 적도 부근의 바다 밑에 있던 한반도가 지금의 위치까지 이동한 게 신기하다. 어, 민준이 막 민준이가 저거 좀 이상한 게 한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야, 민준아? 맞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서로가 이상한 거였어요. 그런 거잖아, 지금. 그 제가 정상이에요. 지금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이 어려웠던 것 같다.
구석기 때는 사냥이 어려운 것 같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 사냥이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사냥이 어려워서 어,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사냥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어, 배고플 것 같다. 배고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어려울 것 같다. 배고플 것 같다. 그래서 뭐? 그 사실이잖아, 사실. 사냥이 어려웠다. 그래서 배고팠다. 사실이잖아. 그걸 어떻게 불쌍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사냥이 어려워서 굶주리고 살았던 그 옛사람들의 삶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 음, 불쌍하다. 그게 네 얘기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양한 도구를 개발한 것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족장은 매우 용맹해 보인다. 매우 용맹해 보인다. 물론 보인다가 네 얘기이긴 하지만 매우 음, 용맹하다. 그것도 사실이야. 물론 너의 가치 판단을 담고 있는 거지만 그 매우 용맹해서 멋졌다고. 용맹해서 그것도 좀 애매하네. 매우 용맹해서 멋졌다고. 매우 용맹해서 어, 멋, 멋져 보인다. 멋져 보인다. 멋지다. 뭐 용맹하다, 멋지다. 뭐 그것도 사실 다 가치 판단을 담고 있는데 어쨌든 정동기 시대 족장의 용맹함에 대해서 네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고인들을 만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서 민준이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게 바로 뭐야? 주제가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준이가 얘기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책 전체에 걸친 부분이야? 한 부분에 걸친 한 부분에 관한 거야? 음, 어? 한 아, 부분 한 부분에 관한, 한 부분에 관한. 근데 요 나중에 이제 이 3번과 이 5번을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어. 합칠 수 있어. 그럼 뭐야? 대단한 옛날 사람들. 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야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위대한 발명을 만든 거 대단하다 해서 3번과 5번을 여러분들이 합쳐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이렇게 뭘 정하는 일? 그 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정하는 일. 그래서 음, 여러분들처럼 지금 한 부분 한 부분을 갖고 할 수 있지만 그 책을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의 그 제대된 한국사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책을 내용을 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아니 독서 감상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할 건지,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먼저 뭘 정해라? 주제를 정해. 주제. 그 주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글쓰기를 중간중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다른 거는 또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때? 서로 글쓰기 수업 할 만해? 아니면 그냥 책 읽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해? 어떤 거, 어때? 글쓰기가 좀 더 재밌는 것 글쓰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 다행이네. 민준이는? 네? 민준이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 네. 민준이, 너 재미없는 게 뭐야? 너 재, 뭐 해도 다 재밌다고 그러지? 너 재미없는 거 있어? 재밌는 거요? 어? 너 재미없는 거 있어, 없어? 있죠. 재미없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서로가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서로 마음 아프니까. 음, 자, 재밌다. 네. 뭐라고? 아니에요. 딱히 없지? 네. 자, 다음 주에는 여보세요, 생태계 씨 안녕하신가요? 라는 책입니다. 여보세요, 생태계 씨 안녕하신가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보면 느낌이 좀 와? 뭐에 관한 책? 생태계. 생태계에 관한 책, 생태계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인 걸 볼 수 있고, 선생님이 보니까 정말 여러분 말대로 한 두 권 정도가 또 이렇게 지난번 했던 책이 겹치더라고. 그 네. 선생님이 그거는 그 뭐야, 휴가 때 어차피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그 순서만 바꿔놨어. 그 휴가 때 했던 책을 그 시대로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어쨌든 네. 뭐 선생님이 그렇게 그 링크 보내드렸거든. 그 링크 네. 보시고 약간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